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계좌는 녹아내려요.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들 보면은 뭐 코스닥 드디어 바닥 잡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닥을 잡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기적 오늘 저점 구간을 찍은 건 맞아요.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점 구간 포인트를 어느 정도 다져가는 구간은 맞습니다만 아직 바닥을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워요. 외국인도 오늘 열심히 팔았고요. 거래소에서 6,400억 가까이를 팔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외국인이 무섭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을 개인들이 드디어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제가 동학개미 물론 응원합니다만 팩트는 팩트대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의 자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정보력, 걔네들 이길 수가 없다. 그냥 냅둔 거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 그 파도를 잘 탔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후드려 때리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빠지죠. 어제 오늘, 그죠? 근데 오늘 다행히 기관은 여기서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기관은 같이 받아줬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리고 오늘 개인들도 사실 매수세가 저 꼭지, 여기 꼭지 부분에서는 막 조단위로 샀죠. 이런 부분에서 막 조단위로 빠질 때마다 막 조단위로 샀는데, 오늘 심지어 오늘 좀 사야 돼. 오늘 저점 부분에서 사야 될 포인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3,600억,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억,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사실 그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사줬는데, 코스피가 외국인이 무섭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코스피는 박스권이 있는데, 박스권이 얼마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박스라 그랬잖아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박스권인데, 오늘 박스권을 깼죠. 하단을 깼죠. 깼기 때문에 반등시 청산이에요. 원칙이라면, 내가 원칙을 갖고 있다면 반등시 청산입니다. 근데 이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값인 3,040-50포인트, 넉넉 잡고 3,0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코스닥을 보면은 또 그런 말이 또 안 나와요. 코스닥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박스였다. 이렇게 박스여서 여기만 오면 똥침, 그 다음에 985포인트만 오면은 꿀밤, 똥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 꿀밤 얻어맞고, 여기서 똥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똥을 그냥 지렸어요 여기서. 그죠? 부직하고 여기서 똥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반등이 제대로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흐지부지, 저번주에 흐지부지 하다가 오늘 여기를 깨고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봅시다. 박스권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추세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하락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는데, 파티는 끝났어요. 파티는 여기 상반기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여기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그죠? 작년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요 랠리 파티는 어제부로 끝났어요. 이 박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 번에 죽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진 않고요.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925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니까 0.7% 정도 상승인데, 오늘 어저께 나스닥이 2% 정도 빠졌잖아요. 1%인가 2%인가 빠졌잖아요. 오늘 나스닥이 급반등이 한번 나와준다고 하면은 내일 코스닥, 코스피 시장도 분위기 한번 타겠죠.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91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끌어당기려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려는 힘들이 계속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조급하게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급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유료를 운영하고 있는 제 유료방에서는 현금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현금화를 많이 했고요. 오늘도 저점에서 잡았어요. 오늘 차라리 오늘 저점에서 잡는데 저라고 종목이 안 물렸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매매를 하던 사람인데 종목이 물렸어요. 물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빠지면 같이 빠지죠.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말대로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치만 오늘 샀거든요. 밀릴 때 880,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885포인트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85포인트 그죠? 885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샀어요.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아까 사고 나니까 더 떨어지더라고요. 877까지. 그치만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나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기준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짜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매수, 성공적인 물타기를 한 게 맞아요. 그치만 사실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만약에 885포인트를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잘못 산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세를 돌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820, 짧게는 810 정도 넘어가면 그 안에서 그 제가 배팅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뽑아먹을 생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짧게는 뭐 한 3, 4% 정도, 많게는 뭐 한 10%,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자리지, 지금 이 꺾인 추세를 내가 역으로 타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추격을 하거나 이러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수리 여드름 꼭지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도 기사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을 조금 달군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여권 중국에서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백신 여권 얘기는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아까 이거는 오전장에 나왔던 이하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그다음 오후장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먼저 백신 여권 내놨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냐면은 중국은 방역 건강 코드라 그래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게 점점 뭐 외국계까지 이게 그게 돼야 되는데 이 인프라가 깔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우리는 이거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면 코로나 아니라고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케어랩스 이런 종목이죠. 케어랩스. 사실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또 반등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전고점 라인 구간이 여기죠. 여기 12,900원, 13,000원 정도까지 공간이 열려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녀석이 지금 그 여권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질문하신 중에 M게임 메타버스 이야기 하시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주는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M게임 뿐만 아니라 선익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비소프트 오늘 사실 다 빠졌어요. 다 빠졌지만 추세가 깨진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 알죠.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오늘 흐름이 약해진 거는 맞아요. 예, 흐름이 약해진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들만 빠진 게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다 빠졌어요. 그죠? 다 빠졌고 오늘 사실 반등을 줬던 종목들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면 보면 될 것 같고, 이 게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분봉으로 한번 쫙 펼쳐보죠. 사실은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이탈했죠 지금. 그죠?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면요, 만약에 얘네들이 맘먹고 누른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눌러요. 7,300원대까지도 누를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도 거래량 죽이면서. 근데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는 한 방에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죠.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쳐요. 왜냐면 1차적으로 여기를 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일단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칩니다, 저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넉넉 잡고 7,370원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만약에 그 가격 안 주고 올라가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럼 두 번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두 개의 거리의 중간값인 7,950원 그리고 7,370원, 이렇게 두 번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매수 포인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가격대에서는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는 밀린 건 맞지만 사실 밀릴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끌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근데 추세는 아직까지 견고하다. 그래서 M게임 같은 종목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외국인이 선물 옵션 포지션으로 오늘 금투 프로그램 매수세를 유발시킨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간만에 제 시간에 오셨고요, 백금자님. M게임, 예, 디카프리오를 쓴 건가? 예, 디카프리오. 예, 설명이 되셨죠?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볼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우리나라 이제 대표주죠. 근데 얘도 지금 슬금슬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81,000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삼성전자의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반등을 준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삼성전자 칠 것 같습니다. 더 가든가 말든가.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 삼성전자는 반등 시 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LG화학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관심 굉장히 많죠. 얘도 소위 말하는 박스였는데, 그죠? 박스였는데 지금 박스를 돌려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 하단권을, 그죠? 이 박스권 하단권을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가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게 만약 저가권이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 주식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대형주에 그렇습니다. 대형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특히 대형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그때부터 잘 안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적인 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관련주잖아요. 얘는 뭐 사실 만원대에서 지금 2만원 정도,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아니에요. 그죠? 뭐 2차전지처럼 4배, 5배씩 올라온 건 아닌데, 얘도 지금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지는 구간이 이렇게 두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매수 핵심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한 놈이다라고 하면 21,800원. 오늘 딱 거기 상단 부분까지 왔죠. 여기를 좀 디뎌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또 아무것도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18,200원 구간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OLED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쭈그러드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 잡고 박스를 잡는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42만 한 7, 8천 원 정도 때 오면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린다 그러면 42만 8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냥 엉성한 자리에서 44만 원, 44만 원이나 42만 8천 원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이렇게 위험한 장세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더 빠졌을 때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예, 그러려면 매수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만원이나 42만원은 다릅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 같은 종목도 그런 자리들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막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추세가 깨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한 번 더 밀리면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34만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중간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리에서 노리지 말고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노려보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한테도 온 뉴스가 많이 없어요. 예, 저한테도 도착한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뉴스 읽어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내일도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